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DML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라고 해서 같이 저번에 물론 DML 중에 insert하고 select에 대한 쿼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나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DML은 데이터 조작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DML. 물론 뭐 간단하게 DML이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회하시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위키 쪽 볼게요. 네, 위키에서 보시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했고요. 데이터 조작 언어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DML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QL에서는 이런 것들을 select, insert, update, delete라는 쿼리, 오른쪽에 두 번째가 있는데 쿼리죠. 그죠? 쿼리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라고. 물론 동일한 표현들을 다른 데서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동일한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조작 언어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DBA가 별도로 있다라면은 DBA가 보통 여기 위에 있는 테이블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겠죠. 웬만한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DML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일단 수행할 줄은 아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요 정도 DML, 뭐 TCL, DDL까지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당하는 조작 언어에 해당하는 언어의 종류로는 누구요? CRUD라고 제가 표기했었어요. 그죠? CRUD에 해당하는 용어들이요. 그죠? C는 create, 데이터를 생성시켜준다는 의미의 create. 쿼리 기준으로 봤을 때 create는 뭐예요? create라고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 생성시켜준다는 건 입력을 해주면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다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insert 쿼리예요. 알겠죠? insert. 그 다음 read라는 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기능이요. 기능을 보시면은 select라는 쿼리 명령어로 시작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업데이트는 네 똑같아서 상관없고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는 딜리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누구요? insert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 생성 SQL은 누구요? 쿼리는 insert라는 문장을 통해서 합니다. 자, 멤버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멤버 테이블에 여러분들 간단하죠? insert into 라고 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나오면 돼요. 그죠? 명. 그 다음에 테이블명 뒤에다가 누구 썼었어요? values 썼었죠? values 안에다가 누구 넣었어요? 여기다가 순서대로 컬럼 순서대로 넣었죠. 그죠? 여러분들 컬럼 순서대로 값을 입력합니다 라고 살펴봤었죠. 이게 신텍스였잖아요. 그죠? 요렇게 맞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sert into 간단하게 테스트니까 데이터는 심플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nto 테이블명이 멤버이고요. 그 다음에 value 만들어서 넣을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 하면서 하나 같이 살펴보면은 우리 누구 만들면 좋죠? 여기 있는 PK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써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 2, 3, 4 이렇게 넣어주긴 게 하다 보면 테스트 할 때도 오류가 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고려해보면 좋아요? 프라이머 이렇게 해당하는 거는 시퀀스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시퀀스를 같이 만들어서 쓸게요. 간단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시퀀스. 자, 시퀀스는 create 시퀀스이기 때문에 시퀀스 그죠? SEQ
UENCE 시퀀스를 만들게요 라고 그죠? 그러면 시퀀스 명은 SEQ 저는 MEM BER이라고 해서 만들면 심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고려했던 거 시퀀스 생성할 때 고려했던 거 시작이니까 스타트 with 뭐 1부터 만들까봐요 그죠? 그럼 1 그 다음에 증분은 뭐였었어요? increment by 1 해서 해주시면 1부터 1씩 증가하는 시퀀스를 만들게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시퀀스 하나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있나봐요. 확인해 볼까요? 시퀀스 제가 열어보지 않았네. 요거 열어서 보시면은 이미 그 존재하고 있는 놈이 있었네요 지금 그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요것도 드랍 시키고 할게요. 드랍 시퀀스 SEQ 멤버에 대해서는 드랍 시키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드시면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됐죠? 자, 그럼 인서트 하기 전에 여기다가 데이터 좀 심플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것 뿐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시퀀스 사용 규칙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발하고 CUR 발하고 넥스트 발 두 가지 속성을 이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용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넥스트 발 요거 하나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시퀀스 나중에 뭐 다뤄본다라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누구죠? 이메일이죠, 그죠? 간단하게 이메일은 문자이기 때문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그냥 이메일 테스트라고 할게요. 들어가는 데이터는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이메일이니까 그냥 이메일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냥 테스트 골뱅이 테스트 .com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로 뭐 넣어주셔야 되죠? 패스워드 넣어주셔야 된다 그죠?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심플하게 제가 1, 2, 3, 4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데이터로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이름 넣어주셔야 된다 그죠? 이름 넣어주시겠죠. 이름. 네, 다섯 번째 데이터로는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닉네임이다 그죠? 닉네임 뭐 사과라고 될까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누구 넣어줘야 돼요? 날짜 마지막으로 생성일, 회원 가입일을 지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할 때 시스템에 있는 타임스탬프로 넣어도 되고 시스 데이트로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그죠? 시스 타임 스탬프 라고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잘 삽입이 됐네요. 자,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밸류즈 부분을 아래쪽에다 내려서 써도 상관은 없죠. 여기서는. 그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특징이요. 뭐가 있냐면, 입력할 때 여기 있는 거 불편한 점은 없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입력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설계한 순서에 맞게끔 정확하게 일치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요거 뭐하고 비슷해요? 메서드에 매개 변수에다가 문자열이 여러 개 있으면은 문자열을 입력을 할 때 실수로 뭐가 가능해요? 위치를 바꿔서 입력하더라도 체크가 안 되겠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아주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네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앞에다가 컬러명을 그대로 명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요. 그럼 얘 기준으로 주시면은 컬러명을 좀 나열한다라면은 첫 번째로는 누구예요? NO죠, 여러분들. NO. 두 번째로는 누구죠? 이메일이죠, 그죠? 이메일 컬러명 들어가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누구죠? 이거 제가 위에서 뜨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서 떠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패스워드죠, 그죠? 패스워드 컬러명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로는 네임이죠, 그죠? 네임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닉네임이다, 그죠? 닉네임.
여섯 번째로는 create at 해서 날짜 생성 일 그래서 가입일을 넣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컬럼명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요. 특징이요. 컬럼명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컬럼명 넣어볼 수 있어요. 요거 임명요소 요대로 넣으면은 유니크 때문에 오류가 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 2번 그 다음 유니크 되어 있는 게 닉네임이니까 사과 2 하던지 할게요. 그죠? 요거 배라고 넣어볼까? 그냥 사람인데 어쨌든 닉네임 이렇게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뿅. 잘 들어갔죠, 그죠? 잘 들어간 데이터들은 일단은 조회하면 되긴 하겠지만 조회 쿼리는 위쪽에다가 설계해 볼까요, 여러분들? 셀렉트 일단은 자, all from member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insert into 부분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컬럼명을 생략하는 방법이요. 테이블 뒤에다가 컬럼명을 넣어서 명시해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심플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썼어요? 생략해서 사용했었죠, 그죠? 요거의 특징은 뭐라고요? 컬럼명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략. 주의사항은 생략시 어떻게 해요? 밸류즈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표기해 주셔야 돼요, 그죠? 내부에는 어떻게 해요? 컬럼의 순서에 맞게끔 데이터도 입력하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입력 값이라고 할까요? 입력 값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테스트로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나 할 건데 테스트로 여기 있는 거 이름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복사해서 아래다가 넣을 건데 일단은 유니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3번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과 2 이렇게 유니크를 피하면은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를 누락을 시켰다. 만약에 누락을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 봐요, 여러분들. 하나를 누락을 시켰잖아요, 그죠? 누락을 시켰어요. 실행합니다. 실행했더니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쵸? 값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네, 컬럼명이 생략될 때는 무조건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어줄까요? 그러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넣어도 되긴 하죠.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인서트 쿼리를 만들어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이야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인서트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이 있긴 한데 디폴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속성 디폴트 값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날짜 데이터들은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럼 이거 디폴트로 설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디폴트라는 거는 자동으로 여기다가 날짜를 넣지 않아도 알아서 뭐 해주라고요? 날짜 값을 입력을 해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라고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디폴트로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요, 이름 같은 경우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물론 회원가입 페이지에다 회원가입하는 어떤 설계되어 있는 페이지마다 다르겠지만 이름은 입력하지 않아도 일단은 회원가입 시켜드릴게요 라고, 그죠? 또는 닉네임 같은 경우는 입력하지 않아도 일단은 회원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는 유니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니크이기 때문에 널 값이 허용은 하기 때문에 널로 입력을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죠, 여러분들. 널은 허용하고 있으니까 유니크에서는 널 허용하죠. 맞아요? 어.
그런 특징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이 입력을 안 하면 그냥 널로 그냥 넣어줄 건데요.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데이터를 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닉네임하고 누구는요. 필수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입력 요거 필수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메일도 필수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정보들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요소들은 닉네임 같은 경우는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선택사항이다 라고 하면은 쿼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닉네임도 제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방금 봤던 것처럼 값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해당하는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해서, 요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값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요소 주의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컬럼명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컬럼명을 명시했을 때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명시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닉네임하고 요놈들을 빼버리면 제가 넣지는 않을게요 라고 하지, 오른쪽에 값을 생략해도 됩니까? 라고 보시면은 볼게요. 컬럼명을 명시하면 지금 현재 있는 컬럼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값만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해서 넣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쪽 충돌 날 거니까 제가 4번으로 바꿔볼게요. 4번 요것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맞죠? 컬럼명을 명시한 경우에 이게 필수 요소예요 라고 하면은 필수 요소 값만 내가 저장하고 나머지는 안 넣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라고 그러죠. 대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컬럼을 명시해가지고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다? 필수 요소만, 필수 입력 요소만 입력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고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요. 또 다른 방법 써볼까봐요. 그 다음에 넣어볼게요. 이거 5번으로 바꿔셔야 되긴 하겠죠. 만약에 위치가 바뀌더라도 제가 여기 있는 NO가 어디로 간다고요? 컬럼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더라도 막 완전히 짬뽕이 되더라도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러면 여기 있는 값만 맞춰가지고 제가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위치가 컬럼의 순서를 명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컬럼을 안 와도 된다는 게, 원래 이제 정의된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최초 정의된 컬럼 순서로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인서트 할 때 컬럼 순서에 맞게끔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컬럼과 데이터, 컬럼과 값, 해당하는 컬럼 값, 컬럼 값으로 인서트 테이블 문장에 명시된 컬럼 순서대로 입력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컬럼 순서를 굳이 뒤바꿔서 입력할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일이 없겠어요. 나 허용이 한다라는 문법적으로 살펴본 것 뿐입니다 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오류가 납니까? 안 납니까? 라고 해가지고 입력이 가능하죠. 사실 컬럼 순서가 꼭 지켜지지 않아도 가능한데 왜냐면 내가 여기서 멤버에서 컬럼명을 명시를 했잖아요. 그죠? 명시를 했었을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우리가 PK에 해당하는 거는 만약에 생략하면 될까요? PK 컬럼을 만약에 생략을 했어.
생략하더라도 PK 컬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요소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간 요소, 필수 요소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필수 요소에 대해서 생략하시면 입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생략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널 데이터가 사실 들어가요. 앞에서 우리가 생략했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그쵸? 뭐가 들어가졌어?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죠? 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네,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는 난널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난널 선언한 적 없는데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했기 때문에 난널이 자동으로 부여가 됐었잖아요, 그죠?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신에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 생략 컬럼은 그러면 뭘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난널이 설계가 됐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지? 선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선택해서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에는 난널이라고 우리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입력하시면 난널이라는 게 자동으로 부여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난널 제약 조건이죠, 여러분들. 난널 제약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략해서 쓸 수는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생략한다라고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K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 요거. 난널 요소에 대해서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어준 것 뿐이에요. 요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에러 뜨죠? 이거 왜요? 생략할 때도 고려해서 넣어주시라고요. 난널 요소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